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책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부터 제주항공 대표 등 모두 24명이 수사 대상 피의자로 올랐습니다. 전남도가 정부 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 사업에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민이 민생지원금을 받는 것도 지역 연관 사업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기초학력 미도달 중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가 양청사 체제를 앞두고 내년부터 별관 증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자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 등 24명이 피고소인으로 입건된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입건된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이들은 관제, 조류 충돌 예방, 방위각시설 건설 등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참사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피해 지역의 규모와 경제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 사업에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추경안에 지역 핵심 사업 14개, 6,025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한 반면 안도걸 국회의원이 확보한 기획재정부 2차 추경안에서 전남은 2,027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비교한 결과 전남도가 발표한 자료에는 지역 연관 사업으로 전국민 민생지원금 3,500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00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도민이 민생지원금을 받는 것도 지역 연관 사업으로 해석했다며 보도자료에 추경 예산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기초학력 미도달 중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 조사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 중학생은 지난 2021년 21명에서 2022년 221명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 496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2021년 158명, 2022년 254명, 2023년 19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전남도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수업 결손 누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단위 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 등으로 미달 학생 규모를 줄여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 물류 서비스인 택배 등 생활 안정 지원과 소득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주민 생활 안정, 소득 향상 3법을 보면 택배 우편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요금 지원, 생활 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 지원, 정주 생활비 지급 등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인구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재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사업자가 기간 내 보완을 하지 못해 자진 취하된 사업계획서가 최근 다시 접수된 것에 대해 전국에서 유입된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발암물질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하루 48톤 규모로 소각된다고 명시된 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묵은 여수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청사 통합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통합청사는 민선 8기 정기명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마침내 매듭 짓게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여수시 통합청사는 어떻게 추진됐나요? 네, 현재 여수시 청사는 8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1998년 3년 통합 이후 업무에 따라 본청사와 임시청사 7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민원을 접수하거나 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시민들은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임시청사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청사가 합해질 경우 기존 임시청사 주변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정기명 시장이 양청사 체제를 약속하면서 통합청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 시장은 본청사 별관을 증축하고 임시청사 가운데 6청사를 유지해 원도심 상권 침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흩어져 있던 불편함도 해소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양청사 체제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여수시는 별관 증축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는데요. 당선작은 외관상 전통 건축 형식의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중정을 중심으로 별관과 본청사가 이어지도록 공간을 구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여수시 별관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구축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당선 업체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공사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사 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후 내년 착공한 뒤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임시청사에 있던 조직들을 대부분 본청사로 흡수하는 만큼 그 사업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시 예산 확보 계획 등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62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총 예산의 10% 규모에 달하는 5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와 소통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원활한 양청사 체제를 위해서는 기존 6청사에 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이전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 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대체 부지가 있다면 이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수시가 앞서 제시한 박람회장 부지에 대해 거절 의사를 보이면서 두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전남 지역 기업들이 2025 파리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315만 달러, 한화 43억여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전남 지역 기업 10곳은 현지 바이어와 함께 수출 협약을 맺고 해조류 화장품과 천연 염색 한복 등을 현지 시장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원한 전남도는 전남 지역의 유망 소비재 기업이 유럽 현지의 국내 생활 방식을 알리고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운데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지역 재생에너지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를 찾은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간담회에서 전남이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30기가와트 보급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전남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가 국정과제이자 전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가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아세안 파빌리온, K푸드 글로벌 경연 등 주요 프로그램의 연출 계획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붐업 조성을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박람회 종료 후 2026 여수 세계 선 박람회와 연계 등 지역 기여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일부 지역에서 바닷물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목포시가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기간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위 상승에 대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수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 수위가 조고 4.9m 이상 예측될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침수 위험 지역의 계도와 안전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타기 고장 여객선에서 승선원 87명 모두 안전하게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23일 아침 8시 50분쯤 신안 장산도 동방 약 1km 해상에서 4,770톤급 여객선 A호가 타기 고장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유럽 선진 모델을 적용해 치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연수단은 지난 20일 영국 런던의 사회적 처방 아카데미를 방문해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지역 치유산업 전략과의 접점을 모색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사회적 처방 아카데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갯벌 치유관광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이달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어선과 다중이용 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해상 음주운항 31건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 적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인구 감소 대응 전담팀 보고회를 열어 생활인구 기반 지역 활력 창출을 목표로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19개 사업을 중점 발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수형 청년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2025 여수 코보컵 프로 배구 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생활인구는 통근과 통학, 정기 교류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여수시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최소 8배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